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도 불고 이제 여름도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제라늄이 피해를 본 분들도 계시고 또 무사히 잘 지나갔다는 분들도 계신데, 여름 막바지에 한 가지 확인을 해보시고 조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동안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해서는 몇 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상부에 생기는 곰팡이가 아니라 평상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화분 속의 곰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버섯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시면서 당장은 피해가 없더라도 한번 보시고 알아두시면 식물을 더 건강하게 키우시는 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곰팡이는 습한 환경에서 잘 생기기 때문에 화분 속 곰팡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흙이 필요 이상으로 습하거나 통기가 잘 안되고 배수성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이 화분 물받침이 늘 습해서 거기서 생긴 곰팡이가 역으로 그 배수구멍을 통해서 타고 들어갔을 때 등 이 원인은 아주 다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 경험해보면 좀 흔한 경우가 이미 흙이나 퇴비 그리고 부산물 비료 등이 감염이 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여름에도 나름 잘 관리를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무름이 계속 찾아오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흙이나 퇴비 등의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흙의 주 재료가 코코피트라서가 아니라 피트모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흙을 선택할 때 믿을 만한 업체에서 생산돼서 관리가 잘 되는 흙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화분 속 곰팡이가 식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하고 또 어떻게 감염이 된 개체를 구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제라늄의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꽃도 잘 피고 이렇게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을 주게 되면은 이 물 빠짐이 처음과는 다르게 어느 순간 상당히 느려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비슷한 조건의 화분과 비교해 봤을 때도 물 빠짐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 빠짐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은 꼭 곰팡이가 아니라 뿌리가 비대해지거나 흙을 오래 사용해서 공급률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시방편의 저면관수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속 시원히 뽑아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상이 더 심각해지면은 이 화분 속에 균사체가 이 화분 표면 위까지 밀고 올라와서, 여기도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흰색 알갱이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도 왠지 흙 상태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심각해지면은 평소에 물을 잘 주는데도 뿌리에 물과 양분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잎이나 새순이 서서히 마르는 건조 증상이나 아니면 여러 영양결핍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물만 계속 주게 되면은 결국 이 곰팡이를 키우는 형상이 돼서 화분 속은 완전히 점령이 돼버리고 결국에는 식물이 고사하게 되고, 또 이 바람에 의해서 이 포자가 날려서 다른 화분에 계속 번져나가게 됩니다. 참고로 제라늄뿐만 아니라 애니시다나 율마 같은 경우도 물을 잘 주고 잘 관리를 하는데 유독 한쪽 부분만 누렇게 말라서 죽어간다면은 화분 속 곰팡이가 번져서 이미 뿌리의 한쪽 부분이 감염이 된 경우에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 화분 속 곰팡이가 식물과 함께 살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냥 둬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노지 같은 경우는 뿌리가 곰팡이 부분을 벗어나서 다른 영역으로 활착이 이루어져서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화분에서는 뿌리가 다른 데로 뻗어나갈 수 없어서 결국 곰팡이에게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은 제라늄 초기 증상처럼 별다른 증상을 못 느꼈을 때 할 수 있는 섣부른 판단이기도 합니다. 물론 식물에 따라서 화분 속 곰팡이가 있어도 어느 정도 잘 견디는 종류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얼마나 버티냐의 문제지 장기적으로는 그 피해에서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그것은 유익균에 의한 상호 공생관계가 아니라 유해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뿌리 손상과 뿌리 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특히나 제라늄의 경우는 이런 곰팡이 증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뼈라늄이 되어가는 과정과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식물의 상태가 그렇다면은 뽑아가지고 확인하시고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뽑아서 뿌리 상태와 흙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좀 재밌는 게 이 밑에 부분은 방금 전에 물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윗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지금 물이 하나도 안 먹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물이 지나갔고, 그런 식으로 듬성듬성 물이 곰팡이 그 균사체를 피해서 아래쪽으로만 다 흘러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쪽은 이렇게 깨끗하고 마른 잎 하나 없이 멀쩡하고 꽃도 이렇게 피어 있는데, 여기 뿌리 상태를 보면은 지금 아랫부분부터 이렇게 서서히 말라 들어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균사체에 의해서 뿌리가 벌써 감싸져서 물을 흠뻑 줬는데도 물을 하나도 흡수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조치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흙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뿌리를 물로 세척한 다음에 여기를 소독을 해서 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이 나무 종류 같은 것은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지만은 상대적으로 뿌리가 약한 이 제라늄 같은 경우는 경험상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조치를 해줘서 심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뿌리 주변에 감염된 흙부터 좀 털어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물을 줬는데도 여기 지금 이렇게 완전히 뿌리가 건조가 돼서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흙을 좀 털어내시고 상태를 봐서 안쪽까지 감염이 안 된 경우에는 이 정도에서 그냥 심어 주셔도 되지만은, 상태가 심해서 균사체가 이 뿌리를 완전히 감싸고 있어서 잘 털어지지 않고 뭉쳐 있는 상태일 때는 너무 무리해서 그것을 힘으로 떼어내지 마시고 이것을 물에다 충분히 담궈서 불려 주신 다음에 이렇게 살살살 털어서 흙을 최대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은 지금 깨끗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흙을 배합해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흙은 일반 분갈이 흙 7에다가 펄라이트 2 그리고 사냐초를 1 정도 섞어서 심어 줄 거고, 여기에 우리가 흔히 잡균 생성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훈탄을 사용했었는데, 오늘은 좀 더 확실하게 다양한 기능을 하고 봄에 소개해 드렸던 이 트리아눔지를 갖다가 여기 좀 섞어 줄 겁니다. 이 트리아눔지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에서도 자세히 소개해 드렸었는데, 분갈이 시에도 이 흙에 섞어주게 되면은 방금 보셨던 그런 곰팡이라든가 병형균 그리고 잡균의 서식을 막아주고 잔뿌리 생성을 도와서 이 식물의 뿌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섞어주는 양은 흙 1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10g 정도 섞어주는데, 동봉된 이 스푼을 기준으로 봤을 때 3스푼에서 5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5스푼 정도만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배합을 했는데 육안으로 보실 때 한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토양살균제를 가정집 실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유익균까지 다 죽게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 물을 줄 때 농약물이 수반에 아래로 흘러나와서 사람에게도 좋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도 실내에서 농약 사용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면에 농약은 아니지만 흙을 살균한다고 청소용으로 나온 다양한 화학 제품을 이 분갈이흙에다 직접 섞어주거나 물에 타서 식물에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이 흙 자체를 죽은 흙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점도 알고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화분 같은 경우도 실내에서 다른 개체를 심었던 비나분을 흙이 묻은 채로 두셨다가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손만 깨끗이 씻어도 여러 가지 병이 예방되듯이 이 화분만 깨끗이 관리해도 많은 병충해 예방에 도움이 되고,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소독까지는 아니어도 웬만하면 적어도 실내에서는 좀 닦아서 깨끗하게 보관하셨다가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 준비된 화분에다가 깔망을 깔고 마사토로 배수층을 만들어 준 다음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은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심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물은 반드시 꼭 충분히 줘가지고 흙과 뿌리가 잘 안착되도록 해주시고, 배수도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심어 놨는데 여기 지금 뿌리를 어느 정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 잎을 갖다가 몇 잎 정도만 좀 솎아서 이게 뿌리 제거로 인해서 시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지치기나 이런 거를 병행해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참고로 화분 겉흙 표면에 곰팡이나 버섯이 생기는 경우에는 흙을 3분의 1가량 걷어내시고 속흙을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상이 없다면 깨끗한 흙으로 그냥 채워주시면 되고, 아래 흙까지 만약 균사가 번져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 화분을 쏟아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름철 화분 속에 생긴 곰팡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의외로 지금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봐두셨다가 잘 또 조치를 해서 가을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